러셀 수학 정다움입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뭘 정리하면 좋을까 싶은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찍기 특강 보시지 마시고 이 강의 들으세요. 6월, 9월 수학 문제를 최종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출제된 이 문항이 잘 정리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유사 문항도 제가 교재에 넣어놨거든요. 그 교재 유튜브에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은 댓글에 메일 주소를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메일로 저희 연구실에서 중요 문항, 유사 문항이 있는 교재를 PDF 파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수능 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파이팅! 재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13번 문항. 이미 공부가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빠르게 설명은 할 건데 빠지는 건 없이 갈게요. 자, 이 13번 문항은 작년 수능에도 나왔고 재작년 수능에도 나왔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문항이에요. 정적분에 대한 이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 체크하는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함수가 있었을 때 이렇게 위쪽, x축 위쪽을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면은 아이고 제대로 안 쓰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해주면 x축 위쪽이니까 얘가 뭔진 모르지만 양수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적분하려는 부분이. 얘를 좀 더 응용해보면은 요렇게 fx가 있고 요렇게 gx가 있으면 gx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어떤 두 곡선을 적분할 건데 a부터 b까지 적분했을 때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적분하면은 a부터 b까지 fx 빼기 gx로 적분을 해보면 fx가 의미하는 바는 a부터 b까지 세로줄을 그었을 때 윗곡선, 아랫곡선이에요. 세로줄을 그었을 때 위쪽에 있는 게 윗곡선인데 윗곡선에서 파란색 아랫곡선을 빼주면 얘는 무조건 넓이가 나오는데 넓이 자체가 뭐가 되겠어요? 양수가 나오는구나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실수로 이렇게 적분할 수도 있잖아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부터 먼저 적분을 하고 빼기 fx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러면은 사실은 이 a부터 b까지의 세로줄을 그었을 때 여기 아랫곡선, 이 아랫곡선에서 윗곡선을 빼줘버린 형상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아랫거에서 위를 빼줬잖아요. 그러면 이건 결과가 백방 뭔진 모르겠지만 음수가 나와요. 이 값이 만약에 별이었으면 얘는 마이너스 별값이 나온다는 거죠. 음수예요, 음수. 윗곡선에서 아랫곡선을 빼주면 무조건 양수인 거고 아랫곡선에서 윗곡선을 빼주면은 음수가 나온다. 이 개념. 정적분은. 그래갖고 정적분은 부호가 있는 넓이다. 부호가 있는 넓이다. 라는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이제 수능에서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이제 내신에서 예전에 제일 간단하게 많이 물어볼 때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인데 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아이고 잘못 좀 그림이 안 이쁘네. 여기가 a고 b인데 a랑 b의 넓이가 같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fx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길 0이고 여길 알파라고 하고 여길 베타라고 했으면 이때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식은 뭐냐면은 공부를 조금 어정쩡하게 한 친구들이 0부터 알파까지 a를 구하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마이너스를 붙여서 b를 구한 다음에 둘이 같다라는 계산을 하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이 그림을 보고 해석하냐면 인테그랄 0부터 베타까지 fx 윗곡선 빼기 아랫곡선 x축을 그냥 빼기 0이라고 해요. y는 0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양수가 나올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음수가 나올 거라서 fx에서 x축을 빼주면 양수 fx에서 아랫곡선에서 윗곡선 빼주니까 음수가 나올 거거든요. 똑같은 넓이라서 퉁쳐가지고 얘가 무조건 0이 나온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풀어요. 첫 번째 키포인트가.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보자마자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보자마자 뭐 당연히 A랑 C랑 더하면 B랑 같다라는 건 니네 둘의 넓이랑 합이랑 니랑 같다라는 건데 얘 따로 해서 계산 열심히 하면 무조건 풀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 공부가 잘 되어 있는 친구라면은 얘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은 인테그랄 0부터 여기 0이에요. 0 문제에서 0이라고 나와 있어요. 0부터 K까지 땡기는 거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나는 만약에 fx 얘가 먼저 땡긴다 라고 하면은 fx에서 빼기 아래 곡선 예 파랑색 이게 땡기면은 파랑색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2를 빼주면은 그 적분한 결과가 몇이 나온다? 0이 나온다로 풀어주시면 돼요. 수빈 학생? 윗곡선에서 아래곡선을 빼주면은 흰색에서 파란색을 빼주면은 흰색에서 파란색을 뺀 거니까 얘는 양수가 나올 거예요. 근데 흰색에서 파란색을 뺀 거니까 흰색에서 파란색을 빼면은 아래에서 위로 뺀 거니까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흰색에서 파란색을 빼면은 얘는 또 양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A 플러스 C 얘 마이너스 B가 되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넘어간 A 더하기 C 마이너스 B를 의미하게 되는 거라서 얘가 0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갖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되겠죠? 이 계산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다 넣어서 이제 계산하면 돼요. 적분한 결과가 K 값이 3분의 8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거 제가 계산을 안 했는데 이거 그냥 여기 넣고 위 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 끝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돼요. 알았죠? 이런 건 좀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방금 전에 내가 한 얘기가 좀 잘 이해가 됐다 라고 판단 한번 해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있고 여기가 10이고 이거 7이고 알파 베타 감마 GX는 파란색으로 그렸어요. 제가 일부러. 잘 공부가 되어 있으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gx 라고 했었을 때 과연 얘는 값이 뭐가 나올까를 체크를 해보면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fx니까 fx 흰색을 따라갔어요. 흰색에서 파란색을 뺐잖아요. 아래에서 위를 뺐으니까 양수의 음수예요. 음수가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0이 나와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만약에 베타부터 감마까지 fx 빼기 또 gx를 계산을 해볼게요. 그냥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fx가 흰색 gx가 파란색이니까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 걸 뺐으니까 위에서 아래 걸 뺀 거니까 양수가 나오는 거고 얘는 백방 7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꺼번에 이쁘게 말하는 식은 인테그랄 알파부터 감마까지 한 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는 거고 f에서 g를 뺐었을 때 정적분해주면 이 결값치는 f에서 g를 빼는 거니까 아래 여기선 마이너스 10일 거고 여기선 7일 거니까 얘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이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어떤 누군가는 g를 먼저 앞에다 썼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되면 플러스 3이 나오는 거죠. 얘가 이땐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일 거니까. 이 정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이제 기출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 한 문제를 무조건 맞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짜잘짜잘한 계산하는 것도 꼭 손으로 해야 돼요. 적분 계산이 쉬운 건 아니니까. 다음 꼭 나올 수 있는 문제 14번 쭉 뒤로 넘어가면 돼요. 스텝 1, 스텝 2 숙제고요. 스텝 3는 좀 이따 쉬는 시간 갖고 풀게 할 거예요. 쭉 넘겨서 6월 14번 얘도 뭐 별표 3개인 꼭 나오는 문제죠. 뭐 보자마자 단원이 어딘 줄 알 수 있는 아주 정형화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는 그냥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사인 법칙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 이 공식을 모를 가능성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시점이라면. 거기에다 코사인 법칙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는 C의 제곱이 나온다. 이거 좀 잘못 썼지만 이게 코사인 법칙이다. 이 두 개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 두 개의 공식은 아는데 문제는 도형을 봤었을 때 해석이 안 돼서 안 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본인이 좀 고통스러워 보고 많이 문제를 통해서 나왔을 때 풀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풀 수 있도록 좀 훈련을 해줘야 돼요. 꼭 나올 거로 예상되는 거는 꼭 맞춰야지 점수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이 공식은 공식이고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사인 값이 길이 값이에요. 사인의 b가 길이의 b예요. 그래갖고 알았으면 좋겠는 내용이 뭐냐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무조건 a 대 b 대 c라는 개념. 사인의 값이 길이 b다. 사인의 값이 길이 b다. 삼각형이 있었을 때. 이거잖아요. 그래갖고 사인의 값을 길이 b로 표현한다라는 거 하나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렇게 딱 원이 있고 지름이 있었을 때 어떤 점이 하나 딱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때 이 점에 여기 연결하고 싶어야 되고 이렇게 연결하고 싶어야 돼요. 그럼 이게 직각이다. 모르면 안 되는 사실이고, 중심으로부터 교점에 반지름을 긋는다. 이 길이 다 반지름으로 같다. 이런 거 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중등기하. 틀리더라도 이거 하고 틀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원이 있는데 싹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왔을 때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은 여기 알파라고 합시다.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은 이 건너편에 있는 대각 베타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180도다. 대각의 합은 내접하는 사각형의 대각의 합은 180도다 라는 사실도 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갖고 이런 기하적 사실은 꼭 알고 있어야 되고, 더 많긴 하지만 우선은 요 정도 기본기 갖고 한번 해볼게요. 사인의 b가 길이 b다. 최근에 좀 중요하게 나오는 건 사인의 b가 길이 b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봤었을 때 문제를 읽어보면 2루트 7이라고 나와 있고 AQ는 3루트 2라고 나와 있고요. 얘는 요럴 때 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인 거고, 이거 그리고 여기 5대1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친 건 길이가 아니고 비율이에요. 우선은 5대1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표현할 때 이만큼을 뭐 5K 이렇게 표현할 거고 이만큼을 1K라고 표현할 거 아닙니까?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삼각형을 째려볼 거예요. 삼각형을 째려볼 건데 이 삼각형을 먼저 째려봐야 되겠죠. APQ. APQ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는 삼각형인데, 여기 있는 삼각형에서 QAP 여기 알파 얘랑 사인 값이랑 APQ 베타 알파랑 베타에 대한 사인 값을 알려줬는데 그게 루트 2대 3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걸 보고 그냥 건너편에 있는 길이 b가 루트 2대 3이다 라고 보여야 돼. 즉 각 QAP가 째려보고 있는 선분 PQ 대 각 APQ가 째려보고 있는 선분 AQ, 얘가 루트 2대 루트 3으로 보여요 라고 하면은 우선은 1단계 공부가 잘 돼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PQ의 길이랑 AQ의 길이가 루트 2대 3이니까 PQ가 어디 있니? 그럼 여기잖아요. 그럼 이게 루트 2t, 얘는 3이니까 얘 뭐라고 쓸 수 있어요? 3t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여기까지. 근데 제가 이걸 되게 이쁘게 말해볼게요. t에다가 그냥 t에다가 루트 1을 넣으면 똑같아지잖아요. 이거 여기 3루트라는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t에다가 루트 1을 넣을 거예요. 루트 1을 대입하는 순간 얘는 당근 그냥 3루트 2가 될 거고, 루트 1을 대입하는 순간 이 길이는 뭐가 될 거예요? 2가 되겠죠. 이렇게 요 정도.
됐습니까? 그리고 BC의 중점을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게 BC의 중점 P라고 해놨어요, 지금 문제에서. 그리고 문제에서 BC의 중점은 P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I의 중점이 얘니까 전체 6K인데 이만큼이 가지고 있는 게 3K, 이만큼이 가지고 있는 게 3K인데 즉 2K가 가지고 있는 길이가 2인 걸 알았으니까 K가 1인 걸 알아버렸죠? 다시 설명할게요. 이거의 중점이 P인데 전체 6K인데 여기 3K, 여기 3K일 거고, 그러면 여기 5K니까 여기는 2K일 거 아닙니까? 근데 2K의 길이가 2니까 K는 1일 거예요. 그래서 K가 1이니까 이 길이도 알게 됐고 이 길이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길이 다 알게 됐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사인의 각도의 비가 길이 비다라는 걸 알고 문제를 심플하게 접근하면 된다 인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째려보는 건 삼각형 ABC의 외조본의 넓이니까 이 삼각형 그냥 커다란 삼각형 째려보면 되는 거고요. 커다란 삼각형에서 2루트 7 알고 있고 이 길이 6이라는 거 알고 있고, 맞지요? 그래서 이 길이를 알던가 뭐 이 각을 알던가 이런 거를 알면 되는데, 또 알고 있는 게 3루트 2, 이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완벽한 삼각형 A, B, Q 삼각형에서 얘는 2루트 7이고 이 길이는 5고 BQ, 그리고 여기는 3루트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 얘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 즉 2 곱하기 요거 2루트 7 곱하기 5라고 쓸 수 있고, 요거 제곱해 4, 7, 28, 요거 제곱해요 25, 건너편에 있는 거 빼줘요 9, 2, 18 이라고 하면 이게 코사인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마저 해주면 20 루트 7에 얘는 계산을 하면은 도와줘야 돼요. 틀리면요 53에서 18 빼주면 몇입니까? 그 5라고 쓸 거고 4에서 35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57, 54, 4 루트 7분의 7이라는 걸 알아요.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걸 갖고 이 AC의 길이를 구하면 돼요. AC의 길이는 AC의 제곱은 다시 할게요. 이 길이의 이거 제곱은 뭐예요? 4, 7에 28. 요거 제곱은 뭐예요? 6, 6에 36. 마이너스 2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2루트 7 곱하기 6이 될 거고요. 거기에 코사인 세타를 한 거니까 4루트 7분의 7. 요 계산하면 AC의 제곱이 나오겠죠. 아주 그냥 천천히 험난한 계산 해주시면 돼요. 64 루트 7 약분 될 거고요. 4도 약분 될 거고. 그러면 6, 7에 42를 빼주면 돼요. 그죠? 42를 빼주면은 22가 돼서 AC의 제곱은 20이니까 AC는 루트 20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죠? 그런 다음에 이제 코사인 세타를 알고 있으니까 직각삼각형을 쓱싹 그어서 여기가 세타인데 4루트 7분의 7이니까 여기 4루트 7이라고 적을 거고요. 여기 7이라고 적으면 코사인 값 4루트 7분의 7이라고 할 수 있고 피타고라스를 써주면 되겠죠? 16 곱하기 7, 6, 7에 42, 6일은 7일은 7, 몇이요? 11, 112에서 77에 49 빼주면은 이런 계산 이겨내야 돼요. 그러면 3이 될 거고 6, 루트 63이 될 거예요. 그럼 사인 세타는 뭐가 된다? 4루트 7분의 루트 63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근데 이게 7, 9, 63이니까 그 4 루트 9니까 4분의 3이라는 걸 알겠네요. 맞죠? 4분의 3. 사인 세타 값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는 게 뭐냐면 ABC의 외접원의 넓이니까 이걸 세타라고 둔 상태에서 내가 지금 세타 값을 알았으니까 사인 세타분의 건너편에 있는 AC의 길이 루트 22는 2R이다 이래가지고 게임 끝내면 돼요. 알았죠? 반지름을 알게 되는 거니까 답을 낼 수 있겠죠? 방금 전에 했던 13번, 14번 유형은 웬만해서는 그냥 기출공부를 하면은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측이 될 수 있는 문제고 꼭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 거고,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맞는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만큼 맞춘 친구들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남들 맞출 거니까 난 틀리면 안 되는 거고, 이제 이런 문항들은 조금 좀 더 딥하게 들어간 개념이라서 얘를 맞추게 되면 남들보다 경쟁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우선은 응꼴 만들기에 대한 개념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극한이 수렴하고 있는데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가야 되고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가야 된다는 어렴풋한 개념은 다들 알고 있는 거고, 이제 절대값이 쓰였을 때에 대한 공부를 좀 해놔야 돼요. 그래서 절대값에 대한 공부를 해볼게요. 그 리미트 x가 뭐 3으로 가까이 갈 때 fx라고 할 거고요. 얘를 절대값 x-3이라고 해볼게요. 얘는 x-3분의 절대값이 닿겠다. 자, 얘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얘부터 공부를 해볼게요. 별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선 기본적으로 대입을 해볼 테니까, 어머나 3을 대입했는데 분모가 0으로 갔어요. 수렴까지 했어요.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절대값 F3이 0이라는 걸 아니까 F3이 0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이렇게까지는 웬만한 아이들이 다 쓴다고요. 그죠? 근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같아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내가 우극한이랑 좌극한으로 쪼개볼 거예요. 리미트 x가 3 플러스일 때 우극한과 이쪽이 문제가 되는 거겠죠.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였을 때 이쪽이 문제가 되는 걸 거예요. 근데 이 둘이 같아야지만 존재해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f3이 0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건, fx야 넌 어떻게 생겼니? 라고 하면은 얘는 최소한 x-3 한 개는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고 요 따위로 생겼을 거예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근데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 아이의 그림은 인수가 한 개니까, 다시요. 인수가 x-3의 인수의 개수가 한 개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그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을 기점으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그림이 나와요. 3을 기점으로 이렇게 뚫고 지나가든 위에서 아래로 뚫고 지나가든 뚫고 지나가는 그림이 나와요. 차수가 홀수 차수라서. 이 상태의 그림이라고 추측을 해보고 얘를 이제 추론을 해보면은 3에서의 우극한이니까 3에서의 오른쪽에서 오면은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튀어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x-3분의 gx, 이렇게 x-3 gx가 되겠죠. 3에서의 좌극한이라고 하면은 왼쪽에서 요렇게로 오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튀어나올 거예요. 음수니까. 절대값은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튀어나오고 양수면 그대로 튀어나오니까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달고 튀어나오면 얘는 마이너스 x-3의 gx가 될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서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fx를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동의하시죠? 그러면 그때 이 값을 계산해 보면 약분돼서 얘는 g3이라고 할 거고, 이 값을 계산해 보면 역시나 얘는 마이너스 g3이라고 할 건데 약분하고 3는 거예요. 이 둘이 같아야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둘이 같아야지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곧 g3이 0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넘기면 그냥 이 g3은 0이니까. 이 말로 통해서 얘도 x-3을 인수로 가져요. gx도 x-3을 한 개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fx는 x-3을 두 개는 갖고 있는 애였구나. 최소 두 개는 갖고 있는 애였어야지 얘를 별로 수렴시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절대값이 나오면은 한 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두 개다. 한 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두 개다. 요걸 딱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게 위에서 아래로 가면은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였을 거고 여기에 플러스를 붙였을 거거든요. 그래도 결과는 똑같아요. G3은 0이라는 건. 알죠?
볼게요. 이제 문제를 한번 째려보면은 어쨌든 이제 극한값이 모두 존재한다는 건데 A가 뭘로 되던지 간에 사실은 우리는 분모가 0이 아닐 때를 빼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분모가 0이 아닐 때는 뭐 3분의 7, 2분의 100 이런 식으로 분모가 0만 아니면 존재할 텐데 0분의 3 이런 식으로 나와서 발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분모가 0일 때.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첫 번째 여기에서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얘가 언제 0이 되지? 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건데 분모가 0 되는 포인트. 분모가 0 되는 포인트 대놓고 알려줬어요. 뭐랑 뭐에서 0 된다고 돼 있어요? 1하고 2에서 0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쵸? 맞죠? 근데 얘가 1하고 2에서 0 되는데 얘 역시도 1하고 2에서 0 되거든요. 지금 저 앞에 부분을 다시 여기다 써보면은 리밋도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를 그대로 대입하면은 x-1, x-2라고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잠깐 대입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절대값 x-1, x-2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건데 얘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는 건데 모든 a에 대해서 여기에 3 넣고 5 넣고 7 넣고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1이랑 2일 때 여기 0 될 때 근데 여기 0 될 때 이 위쪽을 째려보니까 어머나 이게 절대값인 게 문제인 거야. 근데 1이랑 2가 됐었을 때 지금 아까 전에 배운 대로 하면은 얘가 2개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 2개. 근데 여기서 보장받는 건 1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이 뭐라면은 G1이 너도 1개 있어야 돼. G2 너도 하나 있어야 돼. 0으로. 즉 GX가 뭔진 모르겠지만 4차 함수인데 네가 x-1 하나는 최소한 있어야 되고 x-2 하나도 최소한 있어야 되는 상태에서 여기 2차식 이따구로 생겨야지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나오겠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이게 수렴했다라는 건 절대값 부분 인수가 2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얘가 1개밖에 없으니까 얘가 1개씩 더 도와줘야 된다고요. 됐죠?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와요. 그럼 이게 이제 얘가 존재한대. 얘가 존재한다는 거 보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gx에 절대값 gx-fx 얘가 존재하는 건데 방금 전에 앞에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gx가 0 되는 값이 나왔어요. 1이랑 2 우선 최소한 1이랑 2에선 0 되잖아요. 1이랑 2에서 0 되는 건데 여기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 gx 밑줄 친 얘가 하나로 보세요. 하나로. 하나의 함수로 보면은 x-1 하나 2개 있어야 되고 최소한 얘가 최소한 2개 있어야지 이게 무조건 수렴할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무조건. 여기 공부한 것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갈 때 이 위에가 절대값이면 얘의 인수의 개수가 무조건 2개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근데 지금 앞에 걸 해결하면서 얘도 0이고 얘도 0인 걸 알았으니까 즉 결과적으로 여기 1이랑 2일 때 0이 되는 건데 얘가 분모가 0 되는 포인트가 1, 2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1일 때랑 2일 때가 되게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건데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인수의 개수가 2개 이상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가 2개인데 더 넣으려고 했는데 어차피 G는 4차 함수고 F는 2차 함수니까 4차에서 2차를 빼면 이놈이는 백방 4차예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끝. 이대로 끝이에요. 그냥.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은 G-1 좀 구해주세요니까 G-1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넣으면 4, 마이너스를 넣으면 9 이렇게 될 거고 F-는 누워서 떡 먹기니까 여기다 넣어요. F-1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6이잖아요. 그래서 야는 6이니까 넘어가서 답 내면 끝. 부연 설명 좀 잠깐 해주면요. 여기는 뭐 이게 얘 2개 갖고 있다라는 건 이해는 됐었을 텐데 여기 x-를 얘는 아예 둘이 똑같거든요. 둘이. 그치? 둘이 아예 똑같아서 1에서의 우극한 자극한이 여기 부호가 달라요. 1에서의 우극한 자극한이 이렇게 부호가 다르게 나올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우극한이 5면은 자극한은 마이너스 5가 나올 거고 그러면 둘이 다르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0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냥 앞에 G, A가 0으로 가가지고 너는 5 곱하기 0으로 해갖고 0 되게 만드는 거고 마이너스 5 곱하기 0 해가지고 0 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면 부호 상관없이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지금 구름 치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알았죠? 그리고 이쪽 파트를 한번 진하게 공부해둘 필요성은 있다. 6월 모의고사에서 나 이제 극한 절대값까지 낼 가능성이 있다 라고 했어요. 알았죠? 이게 지금 이 부분이 매우 쉬워 보이는데요. 작년 수능에서 21번으로 절대값 없는 거, 절대값 없는 작년 수능 21번 풀어보세요. 작년 수능 21번이 오답률 90% 정도 되는 문항인데 이 응꼴에 대한 얘기를 똑같이 냈거든요. 얘는 절대값도 없어. 절대값도 없는 응꼴을 냈는데 애들이 정말 많이 틀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공부할 걸 알지. 왜냐면 작년 수능에 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진하게 공부할 걸 아니까 이제 절대값도 내가 낼 수 있어 라고 평가해서 약간 암시한 거예요. 이제는 알았죠? 그래갖고 얘까지 대비를 꼭 잘 해놔야 된다. 절대값 0분의 0꼴까지. 조금 이제 스텝 1, 스텝 2, 스텝 3의 문제를 풀다가 좀 안 된다 싶으면은, 그러니까 좀 더 필요하다 싶으면은 절대값 0분의 0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원 파트를. 알았죠? 답은 몇이다? 뭐 이 정도는 쉬우니까 내가 계산할게요. 36에다가 넘어가면은 이제 42겠네요. 그죠? 답 42예요. 쭉 넘어가시면 되고요. 좀 이따 풀 시간 드릴게요. 그 다음 9월 13번. 역시나 응꼴에 대한 얘기죠. fx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2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a에 대해서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싹 긋고 fx 아이고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제 제자들도 보니까 우선 틀려온 다음에 막 오답 정리를 하고 이걸 놓쳤었네 이러고 깨닫거든요. 근데 이 문제의 의도는 그걸 널 아니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방에 어떤 포인트를 놓쳐서 얘를 틀렸다면 공부가 덜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했네가 아니고. 근데 이걸 그 포인트를 알고 맞췄다면은 공부가 잘 돼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문제예요. 0분의 0꼴이니까. 0분의 0꼴, 0분의 0꼴에 대한 문제인데 모든 A에 대해서 얘가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요거 이 분모를 좀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이 분모를 정리해주면은 fx로 짠 묶어서 fx-k에 x 플러스 2로 묶어주는 건 우선 기본기. 이 분모예요. 그죠? 근데 얘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분모가 0이 안 되면 다 문제가 안 돼요, 사실. 뭐 5분의 0, 7분의 0, 8분의 0, 8분의 7, 9분의 10 이렇게 다 나온다고요, 값이.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포인트가 나는 되게 무섭다 인 거고 얘가 언제지? 를 체크한다고 이 문제를 읽고 나서. 이 문제를 읽고 나서 체크를 해보면은 곱하기니까 얘가 0 될 때랑 이 밑줄 친 이 긴 게 0 될 때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fx가 0 되는 포인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fx는 0이라고 써놓고서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2는 0이 되는 x값을 당연히 계산을 해보려고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고 거기에 조심스럽게 판별식을 써보니까 4분의 d 쓸게요. 반띵제곱 마이너스 ac를 하면은 얘가 음수가 나오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x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너무 다행이지. 왜냐면은 분모가 0 될 때가 내가 위기사항인 건데 그 상황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같은 행동이 어디서도 일어나면 되냐면 여기도 절대 0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분모가 0만 아니면 되거든. 그래서 fx 마이너스 k x 플러스 2는 0을 만족하는 x가 존재하지 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는 하시죠? 그러면 얘도 분모가 0이 안 됐고 요 아이도 분모가 0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0이 되는 포인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fx랑 얘를 계산을 해주면은 x제곱에 플러스 6-k의 x라고 쓸 거고, 뭐예요 이거는 지금 12에서 마이너스 2k, 얘가 0이 되는 x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판별식을 쓸 거예요. 그럼 판별식을 쓰면은 6-k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4, 1, 12-2k가 뭐보다 작다? 0보다 작으면 절대로 그 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12k 이쁘게 계산해주면 플러스 8k니까 마이너스 4k 36 그냥 전개하는 중이에요. 별일 없어요.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6이 12 인수분해도 깔끔하게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 딱 붙여. 그럼 k는 6이랑 마이너스 2니까 땅땅땅 해갖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k가 뭐보다 작다? 6보다 작다 라고 하면은 이걸 만족하는 k를 세보면은 마이너스 1, 0, 1, 2, 3, 4, 5 손가락으로 일일이 세죠. 이런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 7개 해서 틀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함정이었다고요. 함정이 아니고 이게 실력 판단하는 거였다고. 적당히 공부가 되어 있으면 선생님 분모가 0이 안 되면 되겠네요 라고 판단을 한다고요. 얘가 이것만 세면 틀린다고요. 분모가 0이 됐을 때도, 분모가 다시 말할게요. 분모가 0이 됐을 때도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얘가 뭐냐면은 분모가 0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존재할 수 있는 희망인 거죠. 그러면 분모가 0 되는 건데, 얘는 아까 전에 0이 되지 않는 걸 확인했잖아요. 이거는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 근데 얘는 어떤 포인트에서 0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가 0 되는 포인트를 체크해 보면은 x가 0일 때, x가 0일 때 분자는 x는 0일 때 0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이 분모도 0일 때 0이 나오는 거 한번 체크해 줘야 된다고요. 0일 때 0. 그래서 여기 fx-k의 x 플러스 2, 이 분모 오른쪽 부분에 는 0이 되는 근이 x는 0인 k의 선, 극한값이 존재한다니까요. 그래서 0을 대입해 보면은 f0 마이너스 2k가 0 되는 거니까 f0은 뭐니라고 하면 12 마이너스 2k는 0이라고 쓸 거고, k는 6이 되는데, 이때 k 6일 때는 분모가 비록 0이 됐지만 0분의 0꼴로 존재하는 거예요. k가 6일 때는 분모가 비록 0이 됐지만 0분의 0꼴로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k는 6일 때는 존재한다. 0분의 0꼴로. 이거는 음꼴로 존재. 되는 겁니다. 이해는 하셨죠? 그래서 6일 때랑 여기 있는 거랑 합해서 총 8개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일반적으로 다항함수, 수투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그래프예요. 그래프인데 개념적으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미분적분 관계에 있는 게 한식에 등장했었을 때, 들어갔어요? 다시 미적분 관계에 있는 식이 한식에 등장했을 때는 f랑 f'x, f랑 대문자 x 이런 애들이 한식에 등장했었을 때는 함수를 추론하는 거예요. 얘를 그냥 이렇게 합시다. f랑 f' 혹은 f랑 대문자 fx 이렇게 등장할 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한식에 등장하면은 그냥 fx를 ax n제곱 플러스 bx n-1승 플러스 땡땡땡 이라고 그냥 두고 식 계산을 해라 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왜 되게 위험하고 어렵냐면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2차 함수라고 하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두라고 훈련을 받잖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막 훈련을 받아. 그러다가 수능 공부를 하면서 무조건 두지 말고 기하적으로 생각하고 인수정리를 생각하고 식을 좀 심플하게 적을 수 있어야 돼 라고 훈련을 계속 시켜요. 그림을 통해서 문제 푸는 방법을.
그래서 막 무턱대고 1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두면 우선 그러지 마. 기하적 해석을 해. 문제 해석을 하고 요소들을 얻어낸 다음에 변수를 줄여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ax제곱, bx세제곱 막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훈련을 받아.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문제 나오면 갑자기 또 ax n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조금 심플하게 생각하는 방법은 웬만한 문제들은 다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기하적 해석을 요소가 있는데 f랑 f'이 섞여 있으면 우선은 그냥 함수를 추론해서 계산을 한다 라고 정리를 해두면 좋아요. 이게 시험장 안에서 발동을 해야 돼요. 우선 해봅시다. 자, 이 문제를 보고 해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는 여기다 리미트를 붙여요. 이렇게. 여기다 바로 붙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네 가 개념이에요. 우선. 왜냐면은 여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내가 빼기 0이라고 써봤자 분모에 아무 일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덩어리 똑같으니까 공부가 잘 돼 있는 친구라면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봐서 f'0으로 보일 거예요. 맞죠? 그 정도의 공부는 되어 있는 상태라고 믿어도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난 여기에 리미트를 붙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붙이면은 2분의 f'0이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자, 이 가운데 있는 식은 f'0이 된다고요. 그냥.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식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각각의 리미트를 붙인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fx를 그냥 1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 따로 두는 거라고요. 그리고서는 f'x는 미분한식으로 두면은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두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제 저도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오답 정리까지 애들 해준 상태에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바로 넘어가지만 저도 여기서 상당한 고민의 흔적이 있었다고요. 그림으로 빨리빨리 풀고 싶어서. 아씨 뭐지? 이렇게 하다가 고민하다가 요렇게 가는 데까지 꽤 시간이 있었다 나도. 그러니까 선생님조차도.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잘 넣어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풀게요. 여기다 넣을게요. 이제 이 부등식에 식을 넣으면은 2로 나누는 거니까 2분의 x세제곱 잘못했어요? 이거 아니죠? 이걸 2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분의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분의 b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는 짠짠짠 이렇게 될 거고 여기 f2x에서 f0을 뺄 거예요. f2x는 여기다 2x를 다 넣은 거예요. 뭐라고 쓸 거냐면요. 8x 세제곱 2x를 넣으면은 4x의 제곱 2x를 넣으면은 2bx 플러스 c 빼기 자 0을 넣으면은 c를 빼는 거예요. 그냥 짠 이렇게 될 거고 2x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x 4제곱이 돼 있는 거죠. 이 식 정리하면 돼요. 그냥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분의 3x제곱이라고 쓸 거고 얘도 합시다. 2분의 5x제곱이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ax라고 쓸 거고 2분의 b 빼기 2가 될 거고요. 짠짠 cc 사라질 거고요. 2x로 다 나눠버리면 4x제곱이 될 거고 2x로 나누면은 2ax가 될 거고 2x로 나누면 b 여기까지 얻어낼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일 어려운 단계요. 별거 아닌 것처럼 썼는데 여기까지 해나가는 게 힘들다. 사실 이 문제는 둔다.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왼쪽 2개 오른쪽 2개 푸는 거니까 왼쪽 2개를 풀어볼게요. 이 왼쪽 2개를 내가 풀어보면은 1번 얘를 풀어보면은 이거 다 이렇게 넘겨서 정리하겠죠. 정리를 해보면은 2를 곱해서 정리하면은 5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마이너스 4라고 될 거고 짠짠짠 8x제곱이라고 쓸 거고 플러스 4ax라고 쓸 거고 플러스 2b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넘기면은 3x제곱 넘어가라 플러스 2ax 넘어가라니까 플러스 b 플러스 4가 0보다 크고 나왔다. 여기까지. 그냥 정리한 거예요. 별일 없어요.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돼요.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거는 2차 함수가 요렇게 생길 수도 있고 요렇게 생길 수도 있고 요렇게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실근은 교점, 실근은 교점, 실근은 교점이라고 배웠으니까 이 아이의 교점은 어머 서로 다른 두 개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이 아이의 교점은 한 개다. 판별식이 0 접한다라고 하죠. 얘는 교점이 없어요. 판별식 0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x축 위쪽에 붕붕붕 뜨세요라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4분의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무슨 씨 아시겠죠? 여기다 4분의 d가. 4분의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쓰면은 a제곱 마이너스 3b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얻어내요. a제곱 짠짠짠 3b 플러스 4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그 F'형이 마이너스 2랑 0 사이에 있다는 걸 이걸 계산을 하긴 해야 되죠, 이거. 계산 안 해놨네, 그죠? 우선 좀 이따 합시다, 우선. 이 오른쪽 두 개. 왼쪽 두 개, 오른쪽 두 개. 이 2번식을 계산을 하면은요. 얘는 x 4제곱에, 그러니까 이거 적을게요, 우선. 이렇게. 그리고서는 정리를 해주면은요 x 4제곱에 마이너스 4x제곱이라고 쓸 거고 짠짠짠 2ax 플러스 b라고 하고 뭐 할 게 없어요. 4차 부등식이야. 나는 3차부터는 무조건 그림 그린다고 배웠어요. 그죠? 2차까지는 부등식을 풀 수가 있는데 3차 부등식 그런 건 배운 적이 없다고요. 그림 그려서 풀어야 돼. 미분하고 4차 함수, 3차 함수. 그러니까 지금 얘가 4차 부등식이니까 얘는 지금 내가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으로 나눈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A, B가 있는 걸로 나눈 이유가 뭐냐면 얘는 그림을 확실하게 그릴 수 있고 얘도 적당히 해석은 할 수 있으니까 y절편이 B고 기울기가 2a인 직선.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여기서 또 기하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 좀 해석을 할게요. 그 F'0을 구해보면은 B잖아요, B. 여기에 마저 해석을 하면 2분의 B라고 될 거고 빼기 2가 될 거고 B가 될 거고 0보다 작거나 같다 될 거예요. F'0은 B인데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럼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넘어가면 2분의 B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보다 B가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쪽 두 개 계산하면은 이렇게 넘어가면 2분의 B.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 좀 빨리 했어요.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원래. 되겠죠? 갑니다. 자, 나는 이제부터 다시 기하적 해석을 할 건데 얘를 그릴 거예요. 노란색 박스 치는 아이. 노란색 박스 치는 아이는 4차 함수라는 아이인데 얘는 x제곱으로 묶여서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고 마저 인수분해를 하면은 x제곱에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 노란색 아이를 그려보면은 그립니다용.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인데 근이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생겨가지고 2에서는 뚫고 지나가고 0에선 튕기고 마이너스 2에선 뚫고 지나가는 요런 대칭적인 그래프일 거예요. 뭐야 왜 두 번을 쓰고 난리야? 이렇게. 끌죠? 좌우 대칭적이다. 우함수죠, 우함수. 그리고 여기 이게 극소값일 텐데 극소값이 같을 거라고요. 지금 내가 그림을 이상하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대칭적이에요. 이렇게 딱 접하게. 그래서 여기 미분에서 0 되는 값 찾으면 되죠. 미분에서 0 되는 값 찾으면은 얘가 루트 2가 돼요. 미분을 하면은 y'은 4x 세제곱이라고 될 거고 8x가 될 건데 얘가 0 되는 값이니까 4x로 나누면은 x제곱 마이너스 8은 2는 0이 될 거고 루트 2가 돼요.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 그쵸? 아니면 비율관계 알고 있는 친구는 1일 때 루트 2 이렇게 써도 되고 루트 2를 대입해요. 루트 2를 대입을 하면은 일단 대입할게요. 2 곱하기
루트 2를 대입해요. 2에서 4를 빼면은 마이너스 2. 와우. 극소값은 마이너스 4야. 아, 선생님 극소값이 마이너스 4군요. 마이너스 4예요, 이거. 극소값. 그리고 이제 해석하는 게 뭐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직선님 해석할 건데요. 이 직선님은 기울기가 2a고 y절편이 b인 직선이에요. 얘. 요 y를 해석을 할 건데요. 기울기가 2a고 y절편이 몇이다? b인 직선이에요. 근데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돼. 무슨지 아시죠?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돼.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노란색은 그려졌고 이 파란색을 해석해야 되는데 y절편이 b인데 이 b의 범위가 저기 마이너스 4부터 0 사이에 있대요. y절편은 무조건 마이너스 4랑 0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가 y절편인 거잖아요. 여기 y절편이 있어야 할 곳 0부터 마이너스 4. 내가 근데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직선을 어떻게 그리던지 간에 노란색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을 수가 없어. 노란색보다 파란색이 아래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봐봐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 된다고요. 여기 있으면 더 안 되고 이렇게 있어도 안 되고 이렇게 있어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일 아래로 내려가 라고 해갖고 b가 마이너스 4가 된다고 하면은 y절편이 마이너스 4. 극단적인 제일 최소값까지 가면은 이렇게 직선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4예요. 근데 살짝만 기울어져도 노란색이 다 위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아래쪽에 있는 애가 씩 웃고 있는 애가 생기잖아요. 기울어지면 안 돼. 이렇게 기울어져도 안 되지. 여기 웃고 있으니까. 마지막 희망 이거밖에 없어요. 딱 이렇게 걸쳐야 되는구나. 접해야 되는구나. 와, 이거 예술이네. 이렇게 탁 이렇게. 여기가 y절편 마이너스 4인데 기울기는 무조건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는 a가 몇이다? 0이라는 얘기다. 이렇게. a는 0, b는 마이너스 4이다. 로 문제가 끝나는 문제죠. a는 0, b는 마이너스 4인데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면은 여기다 0 놓고 마이너스 4 넣으면 똑같이 0은 0이니까 성립해요. 이해는 하시죠? a랑 b를 알았네? f'10을 구할 수 있죠. f'10을 이제 구하려고 떠나보면은 300 더하기 20a 플러스 b인데 a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4니까 답은 맞죠? 296 답 내면 돼요. 됐어요? 요런 느낌.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이 문제들은 선생님들 상당히 까탈스럽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대부분 이게 신유형이거든요. 9월 최근에 나온 신유형인데 문제를 풀 때 우선 선생님들 대부분 웬만한 학생들은 리미트 한번 붙여볼까라는 생각을 할 거고 얘가 미분계수 정리처럼 생겼으니까 리미트를 붙였어. 그래서 이 식을 얻어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 상태로 냅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어떻게 풀까를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바로 그림으로 접근하는 친구들은 이제 얘 그림을 그린다, 얘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했던 문제가 예전에 있어요. 옛 기출문제에 이거보다 좀 더 심플하게 그림을 그려서 특이한 점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2년 전 기출문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공부했던 친구들은 뭐야 1년 전 기출이구나, 작년 기출이야. 그러니까 그걸 풀었으면은 바로 여기서 해석하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요구했던 건 뭐냐면은 F랑 F' 혹은 F랑 라지 F가 있는 식은 함수를 추론해서 풀어라 라는 거고 fx를 3차 함수라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관계식들을 다 이끌어내면 돼요. 처음에 리미트를 붙였을 때 이 식이 나오는데 그때 b의 범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요. 이게 좀 짜증나요? 대입을 하면은 이런 부등식이 나올 건데 왼쪽 두 개, 오른쪽 두 개를 푼다라는 고등학교 1학년 개념을 통해서 왼쪽 두 개 계산해보고 오른쪽 두 개 계산해보면 돼요. 근데 이 왼쪽 두 개 계산할 때는 고1 개념 판별식이 살짝 들어가는 거고 근데 여기서도 명확하게 A랑 B가 확정되진 않아요. 그냥 A 제곱이 이거다 정도.
얘를 만족해야 된다 정도만 나오는 거고, 오른쪽 두 개를 했을 때는 하필이면 얘가 2차가 아닌 4차가 나오는데, 이 4차를 풀 때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수투 개념을 써야 되죠. 고차부등식은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림으로 해석한다 라는 거고, 그림으로 해석할 건데, 이때 그림 해석도 중요한 게, 내가 알고 있는 개수를 알고 있는 애들은 다 왼쪽, 모르는 A, B가 있는 애들은 다 오른쪽 한쪽으로 몰아서 따로따로 그림을 해서 해석한다.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아셨죠? 근데 예술적으로 Y절편이 딱 마이너스 4에 걸치는 아름다운 문제다. 이 기하 해석이 안 되면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웬만해서는 안 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맞아요. 안 보이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기하적 해석이 안 보이면은 웬만해서는 안 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넘어가는 게 맞다 이거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해보기 전에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이런 거. 이렇게 생겼어요. 되죠? 그리고 내가 얘를 y는 2의 x-1 마이너스 2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왼쪽 그래프랑 오른쪽 그래프의 관계는 x축으로 얼마만큼 가고 1만큼 가고 y축으로 얼마만큼 간 거예요?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죠? 이 정도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나한테 드는 되게 중요한 생각이 뭐냐면은, 나에게 필요한 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다요. 뭐라고 말했어요? 나에게 필요한 건 기울기가 뭐인 직선? 인 직선이 되게 의미 있는 직선이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1만큼 가고 2만큼 떨어지면은 이 점이 이 점으로 가는 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에 의하여 이 점이 1로 이동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을 긋잖아요. 이렇게 평행한 직선. 그럼 이 점은 당연히 1대1 매칭돼서 1만큼 2만큼 떨어져서 여기로 가는 거 이해하시죠?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리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기울기가 2라는 점을 통해서 여기가 P, Q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점은 당연히 P 플러스 1만큼 가고 2만큼 떨어진 거니까 1, Q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풀 수가 있다고요. 저 길이를 안다면. 정확히 말하면은 여기가 T고 사실은 마이너스 2T예요. 기울기가 2 되는 건 저거 똑같은 거니까. 1T만큼 증가하면은 2T만큼 떨어진다 이런 얘기.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은 둘이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 점을 A라고 한대요. 그럼 A점은 찾긴 찾아야 돼요. A점을 찾기 위해서 연립할 거예요. 연립을 해보면은요, 2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k라고 쓸 거고, k 곱하기 2분의 1의 x승 플러스 k 마이너스 2라고 쓸 거고, 이거 연립하는 거는 이제 내신 교과서 문제니까 그냥 양변에 2의 x승을 곱해요. 곱하면은 2의 2x승이 될 거고, 플러스 2분의 k의 2의 x승이 될 거고, 얘는 k가 될 거고, 더하기 k의 2의 x승이 될 거고,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승이 될 거예요. 2의 x승을 잠깐 대문자 x로 치환하자고요.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럼 얘는 x제곱, 얘 2분의 kx, k 플러스 kx 마이너스 2x 이렇게 될게요. 계산을 계속 할게요. 2를 곱해요. 그럼 2x제곱 플러스 kx, 계산 되게 못하죠, 그죠? 2k 플러스 2kx 마이너스 4x 이렇게 될 거예요. 왼쪽 다 넘길게요. 그럼 2x제곱 싹 마이너스 kx 플러스 4x니까 4 마이너스 k의 x, 그죠? 마이너스 2k는 0 이렇게 됐죠? 여기 2, 1 2랑 k, 여기는 2, 1 마이너스였다가 그거는 마이너스 k 2, 4 딱 되네. 그래서 어머 x는
마이너스 2랑 또는 x는 2분의 k라는 아름다운 인수분해까지 갈 수가 있는데 얘는 음수니까 안 되죠. 왜? 치수는 항상 양수니까.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히든 조건으로. 넌 안 돼. 너만 돼. 이렇게. 되겠지요? 이 x승은 2분의 k예요. 로그 2를 취하면은 x는 뭐라고 쓸 거냐면은 로그 2의 2분의 k예요. x는 로그 2의 2분의 k. 구했어요. a 값을. a 값을 구했거든요. 아, 이 둘의 교점이 a인데 그 교점 a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근 로그 2의 2분의 k 컴마 땡기는데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되는데 여기가 좋겠죠? 여기다가 로그 2의 2분의 k를 대입하면은 2분의 k 더하기 2분의 k니까 k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점이라는 걸 알아요. 요거 그냥 로그 2의 2분의 k를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그럼 2분의 k 더하기 2분의 k니까 k가 돼요. 로그 연산 때문에. 막 고민을 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관계를 막 의심하고 하는데 계산이 잘 안 돼요. 이거 해보면. 장난 아니에요. 막, 야, 이거 어떻게 풀라는 거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막 계산해보면.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막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은 문제에서 꺼졌니? A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얘랑 만나는 점이 B다야. 그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구해봐요. 그럼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로그 2의 2분의 k 플러스 k가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에요. 근데 얘를 연립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요.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당신은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초월함수라고 하는데 초월함수는 계산이 쉽지 않아서 초월함수예요. 마음 편히 생각하면.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방정식들을 계산하는 거는 계산이 쉬워서 대수적인 계산이라고 하는 거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들은 계산이 어려워서 계산력으로 손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둘을 연립한다는 게 해보면 알 거야.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하적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해석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기하적 해석. 기하적 해석이 도대체 뭐냐면은 어떤 지수함수가 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랑 만나는 A라는 점이 있는데 요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쓱 지나가는데 이거 사기라고 하면은 제가 되게 속상하긴 한데 여기까지 공부를 해놔야지 된다라고 지금 나라에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지나가는데 y는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얘를 그릴게요. 적당한 지수함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건데 이게 b라고 돼 있는 거예요. 맞죠? 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싹 지나가는데 이 지수함수랑 만나는 점 b라고 하자.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OAB의 넓이가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 거라고요. 맞죠? 여기서 내가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할 건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딱 보고 얘한테 삐리 꽂히는 거예요. 딱 보고 다시 얘한테 삐리 꽂히는 거예요. 딱 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에 삐리 꽂히는 거예요. 기울기가 몇인 거에 삐리 꽂혔어야 됐어요. 얘는 마이너스 2에 삐리 꽂혀야 되잖아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으니까 비율 관계가 x의 증가량이랑 y의 증가량이랑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 숫자들을 딱 봤었을 때 요거 이거 지금 창작해내야 되는데 내가 얘를 내 마음대로 지금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게 제일 어려워. 갑자기 왜요? 라고 하면은요 내 머릿속에 있는 함수들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 든 생각 1이라서 y는 2의 x 여기가 빼기 2고 1만큼 떨어지고 저 혼자 지금 잠깐 하고 있는 거예요. x 빼기 3 이렇게 아이고 x 빼기 1 이렇게. 맨 처음에 든 생각 이거. 이 파란색 직선이 뭐냐면은요 파란색 직선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떨어뜨리면 네가 나와. 흰색이. 두 번째 파란색 직선 뭐냐면은 이거예요. 요건데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얘는 y는 2의 x승 빼기 1 이렇게 생겼던 애예요. 얘는 얘를 x축으로 이만큼 같이 암산을 해봐요.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떨구잖아요.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비율이 뭐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얘기예요. 그죠? 얘만큼 떨구잖아요. 얘가 이만큼 떨어지면은 흰색이 나와요. 흰색. 이게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너 여기로 가라. 너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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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라. 다 1대1 매칭을 시킨다고요. 그럼 저 노란색 직선은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말고 더했으면 여기 4, 4, 5, 5, 6, 6 이런 애들이 계속 있었겠죠. 나한테 펼쳐지는 지수함수들은. 근데 왜 노란색 예어라고 하면은 이 점을 대입하면은 정확하게 만족해, 노란색이. 로그 2의 2분의 k야 들어가 봐 라고 하면은 얘는 로그 2의 k에서 빼기 1이니까 1이랑 사라지고 2. 그러니까 k가 될 거예요. k 나와요. 진짜 계산해보면. 너무 암산이 빨랐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를 그냥 여기 대입하면 k가 나와요. y값이. 여기에 대입하면 안 나와. 여기 대입해도 안 나와. 여기 대입해도 안 나와. 근데 얘 이 노란색 내 머릿속에서 들었던 그 수많은 후보들 중에서 저 노란색에 대입하면 정확하게 로그 2의 k를 대입하면 k가 나온다고요. 와, 미쳤다. 뭐가? 이게 3만큼 증가하는 거고 이게 3만큼 떨어지는 거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1대 루트 2라고 하니까 넌 3루트 2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삼각형 OAB의 넓이가 16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5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5라면 OAB의 넓이가 16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16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16 맞죠? 16. 그래서 2분의 1 삼각형은 밑변 3루트 2 곱하기 높이 h를 했더니만 16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h를 구하면은 뭐라고 쓸 거냐면 32를 3루트 2로 나눴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높이예요. 높이. 그래서 이 점과 0,0과 이 직선까지의 높이 h를 알게 된 거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면 되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점, 별콤마, 달림, 직선 일반형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었을 때 요 길이 d는 루트분의 절대값이라고 쓸 수 있고 대입, 제곱 대입 하면은 a별 플러스 b달 플러스 z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그죠?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직선 구해놨잖아요. 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쟤를 일반용으로 쓰면은 와 힘들어 이러면서 쓰면 돼요. x 더하기 y 넘긴 거예요. 플러스를 넘기면 마이너스 로그 2에 2분의 k 플러스 k 넘기면 마이너스 k 2는 0 이렇게 일반용으로 쓸 수 있고 h 이 점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높이인데 는 루트분의 절대값이라고 쓸 수 있고 제곱 1 제곱하면 2 이렇게 되고 그죠? 대입 00 대입하면 9파이 마이너스 로그 2에 2분의 k 마이너스 k 얘가 높이인 3루트 2분의 32가 나와야 된다. 루트 2 사라져요. 맞죠? 그래서 나는 알 수 있는 게 절대값 마이너스 로그 2에 2분의 k 마이너스 k 얘가 3분의 30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절대값 그러니까 양수로 튀어나와야 되니까 로그 2의 2분의 k라고 쓸 거고 플러스 k가 될 건데 그게 3분의 32라는 거겠죠. 그죠? 구하려는 게 뭔지 하고 봤더니만 k 더하기 로그 2의 k래요. 그죠?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네요. 그죠? 그래. 계산하면 로그 2의 k 빼기 1 더하기 k는 3분의 32인 거니까 로그 2의 k 더하기 k 얘를 계산할 수 있게 되죠. 3분의 35 이렇게. 38 이렇게 되는 문제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이건 공부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우선은 가볼게요. 로그 2의 x 그래프가 있대요. 그럼 난 얘를 당연히 그리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릴 거예요. 우리의 습관상 y는 로그 2의 x가 이렇게 있었을 때 a, b를 여기다 많이 두겠죠. 이렇게. 아이고 너무 대충 그렸다. 이렇게 할 거고 여기 1,0을 지나게 습관상 이렇게 그리겠죠. 그죠? y는 로그 2x 맞지요? 그죠? 그리고 나도 맨 처음에 이렇게 했다는 걸 그냥 보여주려고요. 저도 a, b를 찍었을 때 이렇게 찍었어요. 여기 a 있나 보다. 여기 b가 있나 보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여기 y는 x가 싹 이렇게 지나가고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a에서 수선을 내리면은 이게 p다. b에서 y는 x 대칭하면은 이게 q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직선 AP의 y절편 얘랑 직선 BQ의 y절편 얘랑 여기서 여기 뺐더니만 이 길이가 뭐다? 2분의 13이단데 지금 내가 그린 그림에서는 AP의 y절편 BQ의 y절편이면 BQ의 y절편이 크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림이 이런 그림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 기출문제에서. 그래서 짜증 이러면서 나도 지우개로 이렇게 지웠어요. B 지우개로 지웠어요. 뭐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 여기가 P네 이렇게 수선해봐 이렇게 하다 여기 y절편 그러니까 대칭 이동한 거 얘가 Q네 이렇게 다 바꿨다고요. 이 정도는 크게 어렵진 않잖아요. 됐죠? 그러면은 AP의 y절편 BQ의 y절편 여기서 여기를 뺐더니만 이게 몇이다? 2분의 13이다. 이제 이거 갖고 문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AB의 기울기는 몇이다? 이 기울기가 몇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7분의 6이다. 7분의 6이다. 7분의 6이다. 해도 되겠죠 이제. 되게 중요한 선이죠 이거. 왜 중요한 선이에요? 기울기가 뭐인 선이니까? 마이너스 1인 선이니까. 왜냐면은 y는 x는 얘 기울기가 1이니까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일 거예요. 수직이잖아요. 수선. P. 되게 중요한 선이죠. 누가? 이 선도 되게 중요한 선이에요. 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거예요. 둘이 평행해요. 알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 아무렇지 않게 쓰는데 이게 보이면은 이거 거의 1등급이에요. 이게 2분의 13이에요. 이거. 이런 y는 x 대칭 관계 있는 거니까. 되겠지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게 기하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 막 대입하면서 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기하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중이에요. 지금 기하 해석 중이에요. 2분의 13 근데 기울기가 7분의 6이라고 돼 있잖아요. x가 7 증가할 때 y가 6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요거 내가 이렇게 그었는데 얘가 7k면은 얘는 6k라는 거예요. 저 노란색 피타고라스 생명 누구나 다 알지만 누구나 다 그치 못해요. 맞죠? 이제 끝낼 거예요. 얘를 전문용어로 x축이랑 평행한 선이라고 해요. 얘를 x축이랑 평행한 선이라고. 여기로 와봐. 이 길이 몇이에요? 2분의 13. 이 길이 몇이에요? 2분의 13. 이 길이 몇이에요? 이거 평행한 직선이니까 계속 2분의 13일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올려요. 물결아 여기로 와. 라고 하면은 이 길이가 2분의 13일 거예요. 여기.
맞죠? 근데 요 삼각형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각삼각형이니까 1대1대 루트 2예요. 우리의 심장에 박혀 있어야 되잖아요. 1대1대 루트 2, 1대 루트 3대 2. 369 삼각형, 45, 45, 90도 삼각형. 근데 왜 45, 45, 90도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45도지. 탄젠트 45도. 135도. 정확히 말하면. 어쨌든 45도지. 그러니까 여기가 6K인데 여기가 6K예요. 다시. 여기가 6K인데 여기 밑변이 6K예요. 그래서 나는 끝났어. 13K가 2분의 13이다. 이렇게. K는 몇입니까? 2분의 1. 여기까지 기하적 해석이라고 하고 여기가 문제의 거의 사실은 80% 90% 정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전처럼. 그러면 이제 잠깐만 다시 돌아봐 볼게요. 나는 과연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긋지 못하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직각삼각형 7K일 때 6K가 증가할 때 7분의 6을 해석 못하는 사람인가? 저기 있는 Y축과 평행한 이 길이 2분의 13을 X축으로 옮길 수는 있는가? Y는 X대칭 관계 항상 이용해서 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되는데 다 각각의 개별적인 것들은 그리 어려운 게 없다고요. K 끝. 이제 그 다음에 K는 2분의 1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했던 대로 B야, 넌 내가 앞으로 P, Q라고 부를게. Q야, Q라래. A야, 넌 뭐라고 할 거냐면은 내가 P 더하기, 자, 7K만큼 이동한 건데 사실은 K가 2분의 1이니까 P 더하기 2분의 7이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 건데 6K만큼 올라간 건데 6K가 3일 테니까 Q 더하기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하적 해석을 한 상태에서 로그 함수에 대입할 거예요. 그럼 대입을 하면은 대입합니다. 다. 첫 번째 식은 Q는 로그 2의 P. P, Q가 로그 2의 X를 지나요. 두 번째 식 얘. Q 더하기 3이 로그 2의 P 더하기 2분의 7이다. 오케이. 쏙 빠져. 이런 연립은 이제 개념이죠. 그러면 로그 2의 P 더하기 3은 로그 2의 P 더하기 2분의 7. 얘는 로그 2의 8. 로그 2의 8P는 로그 2의 P 더하기 2분의 7. 8P는 P 더하기 2분의 7. 7P는 2분의 7이니까 P는 2분의 1. 어머, 알았다. 뭘? P가 2분의 1인 걸. P가 2분의 1이니까 Q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1. 그죠? 해설지 보면은 이 점이 여기 찍혀 있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데에서 문제를 계속 풀어 나간 거야, 그냥. A, B 자리 바꾸고 이러는 거 보여준 거예요. 저도 이렇게 했다는 걸. 그러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은 사실 여기 있는 거잖아요. 2분의 1, 마이너스 1. 근데 지금 완전 이상한 데 찍고 문제 풀었는데도 풀린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이렇게 풀었다는 거예요. 그냥 점은 끝났다. 이제 P점과 Q점을 알았다. 2분의 1, 이제 그러면 이제 답을 낼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사실 끝난 거잖아요. 이 점 알았죠. 이 점도 알았죠. 여기 수선해 봐야 되면 이 점 아는 거고. 그리고 대칭 이동하면 이 점 아는 거고, 수선해 봐야 되면 이 점 아는 거고. 거기서 뭐 구하라는 거? 사각형 그거 구하라고 돼 있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높이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면 돼요. 맞죠? 근데 여기에 그냥 기하적인 요소를 다 풀어버릴게요.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그냥 여기서 이제 사각형 넓이 구하는 것도 이제 실력인데 봐보면은 지금 B라는 점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P, Q인데 2분의 1,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 그리고 약간 여기 A라는 점이 있는데 A라는 점은 2분의 7을 더하면 4, 3을 올라가면은 2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동의하시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탁이 있을 거고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Y는 X. 얘가 P고요. 그 다음에 대칭 이동한 점 여기 있을 건데 이게 마이너스 1, 2분의 1. Y는 X 대칭하면 자리 바꾸면 되잖아요. 이게 Q예요. Q. 문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야, 사각형 넓이 구해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럼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건 본인 능력대로 하면 돼요. 배운 기술들 배우고 공식들 가지고. 근데 이제 저 이렇게 풀어본다는 거죠. 같이 해볼게요. 이왕 기하적 요소를 쓴 김에 이건 기울기가 1인 직선일 거예요. 1 기울기 1. 이게 높일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 이거 보면은 얘는 지금 여기 몇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냐면은 2분의 1에서 4까지 가는데 얼만큼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게 이 높이거든요. 높이 그죠? 높이인데 이 높이인데 얘를 지금 기하적 요소를 생각해서 보면은 잠깐만요. 어떤 게 좋을까? 13K 이 높이를 구할 건데 요렇게 돼 있을 때 얘가 13K였어요. 얘가 13K였거든요. 그죠? 아유 쏘리 미안해요. 이게 13K거든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게 1대 루트이니까 다시 1대 루트이니까 K가 지금 2분의 1이니까 얘가 2분의 13이니까 루트 1을 곱하면 너가 나오는 거니까 높이 얘는 루트 2로 나눠서 2루트 2분의 13이에요. 이게 더 싫을 수도 있겠다. 좀 속상할 것 같은데 그냥 그려내 해주세요. 그죠? 이 핑크색 삼각형 보세요. 1대 루트이니까 이 길이를 루트 2로 나누면 되잖아요. 됐죠? 높이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윗변 아랫변 구해야 되는데 이게 윗변 아랫변이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또 직각삼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이만큼의 길이가 2분의 3이잖아요. 2분의 1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그죠? 2분의 3이 될 거고 그러면 이것도 2분의 3이 될 거니까 요 길이는 1대 루트이니까 2분의 3 루트 2. 싫으면은 그냥 진짜 본인이 생각한 대로 하면 돼요. 직선의 방정식 만들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쓰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알았죠? 지금 나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러면은 여기도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4,2인데 괜히 했다. 이거는 미안해요. 어쨌든 2,4라고 가상의 대칭점을 생각하고 둘의 중점을 구하면 너잖아. 중점은 3,3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또 직각 이렇게 딱딱딱 그려서 1 증가하는 동안 1 떨어졌네 이렇게 되는 거고 1대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노란색 그지 같은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윗변 더하기 아랫변 이랑 더할 거예요. 2분의 3 루트 2 더하기 루트 2 더하시고 곱하기 높이 2 루트 2분의 13 이렇게 해서 푼다는 거죠. 뭐 그냥. 근데 이거 싫으면은 그냥 당신이 생각한 직선의 방정식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뭐 구득근 공식 이런 거 아무나 써서 풀면 돼요. 알았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계산만 마저 끝내면 된다. 너 루트 2 사라져라. 이렇게. 그럼 2분의 3이랑 1이랑 더하면 2분의 5. 2분의 1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2분의 13이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고 8분의 5, 35, 1은 5, 65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답은 73이었어. 이건 뒤에 이제 짜잘짜잘이에 대한 얘기인 거고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지수로그 함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다. 왜냐면은 6월에 맨 마지막 문제, 9월에 맨 마지막 문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금 난 낼 수도 있어 라고 언지를 준 거니까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고 본인의 약점이 어딘지 알게 됐으면 공부했으면 좋겠고 기하 해석하고 대입해라. 알았죠? 잠깐만 내일이 가기 전까지 스텝 1, 2, 3를 다 정리해야지 그래도 기출이 좀 되는갑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알았죠? 쭉 스텝 3 잘 풀어보면 되고 약간씩 변형을 줬거든요. 근데 뭐 잘 이해했으면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잘 확인하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조금 더 얹자면은 첫 번째 유형의 스텝 3 있잖아요. 이렇게 문제 돼 있죠, 이거? 이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Y는 MX.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 A 더하기 C는 B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문제 풀려면은 어떤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냐면은 당연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안 구해져 있어.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해야 돼. 이거를 뭐 별림이라고 할까요? 그죠? 그래서 별림이라고 구한 다음에 A 더하기 별 C, B에 대한 식을 다시 써야 돼요. 여기에다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쵸? 그래서 B를 넘긴다라고 치면은 A 플러스 C 마이너스 B는 0이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별을 양변에 더해서 오케이. A 더하기 C 곱빼기 B 플러스 별이다 이렇게 풀어야지 원래대로의 풀이에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바를 정적분으로 나는 과연 잘 표현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는 A 더하기 별 더하기 C 이 아이는 양수로 표현했고 어이구 망했다. 이만큼은 양수로 표현했고 야는 음수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윗곡선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너가 윗곡선이면 참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윗곡선 빼기 아랫곡선은 너라는 이차함수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이차함수 dx 했더니만 별값이 나온다 이렇게 풀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얘는 이제 앞에 내용을 이용한 아이디어라고 하면은 풀이 2를 하나 알려주면은 우리 항상 주변 도형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이번엔 내가 여기 이따만큼을 별이라고 해볼게요. 별이라고 하면은 생각을 해봐. A 더하기 C는 지금 B라고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양변에 별님을 더해. 양변에 뭐를 더한다고? 별을 달이라고 할게 이번엔. 달이라고 하면 A 더하기 C 더하기 달. 양변에 달님을 더하는 거야. B 더하기 달 이렇게 될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러면은 이 D가 아니고 달님이에요. 그러면 달님이니까 이만큼이 A 더하기 달님 더하기 C가 될 거고 삼각형의 넓이. 그리고 B 더하기 달님은 요거 포물선 여기에 대한 넓이가 될 거니까 사실 이 정도의 공식은 애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2의 세제곱 곱하기 최고차항의 개수 몇입니까? 최고차항 개수? 뭐 마이너스 1 정도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2 아니면 마이너스 3이면 이런 거겠죠. 요거는 우리 직각삼각형의 넓이니까 껌이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3이고 높이는 3을 대입한 3m 이렇게 했으면은 m이 더 쉽게 풀리기도 해요. 그리고 혹시나 본인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둘 다 익혀놔야 돼. 알았죠? 그리고 6번 문제 보면은 3번이었고 6번 문제 보면은 지금 문제 짠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싹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2K라는 걸 알게 될 거고 여기가 K라는 걸 알게 될 거고 여기가 K라는 걸 알게 될 거고 여기가 5라는 걸 알고 여긴 뭐 이렇게 돼 있어. 그쵸? 여기 7이라고 문제 나와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배운 대로 PAC 대 APC PAC가 뭐냐면은 여기 말하는 거고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요. 그리고 APC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베타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1대 2루트 1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저게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기립이니까 사인 알파가 째려본 여기의 기립이랑 여기의 기립이가 같은 거야. 1대 2루트 10이라고. 근데 이거 대놓고 1K잖아. 여기 뭐라는 걸 알게 돼요? 여기가 2루트 10K가 된다는 걸 아는 게 그냥 이 문제에서 제일 그냥 중요한 거야. 알았죠? 그 다음부터 이제 해석을 하는 거에 대한 싸움인데 뭐 문제 풀던 대로 알아서 잘 풀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좀 알려주고 싶은 거는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자, 이거는 되게 유명해서 알고 있을 거야. 뭐냐면은 가우리 정리라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 중2 때 배우는 것 중에서 되게 꼭 나오는, 수능에 꼭 나오는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가 이거. 가우리처럼 생겼을 때 얘 A, 얘 B라고 하면은 각을 2등분할 때는 A 대 B는 C 대 D다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수능에 뭐 항상 단골 소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건 본 적 많죠? 왼쪽 오른쪽은 왼쪽 오른쪽이랑 같다. A 대 B는 C 대 D. 각을 2등분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고1 때 배우는 것 중에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게 있는데 똑같이 삼각형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중점에 꼭지점에서 그은 걸 중선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성질이에요. 여기를 A라고 할 거고 여기 B라고 할 거고요. 얘는 C고 얘가 C 똑같을 거야. 왜냐면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를 D라고 해볼게요. 이 길이를.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D제곱 더하기 C제곱을 2배 한 거랑 같다라고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해요. 그냥 중성 정리라고 더 알고 있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공부를 너무 안 했잖아? 그럼 둘 다 몰라. 근데 공부를 적당히 했으면은 왼쪽에 가우리 정리만 알고 있어요. A 대 B는 A 대 B. 알았죠? 그리고 좀 극상위권 정도 됐으면 이제 파푸스의 중선 정리까지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을 2배 한 거랑 같다. 그래서 여기에 좀 그걸 써주면 좋아. 왜냐면 얘네들이 다 지금 중선들이 남발되고 있으니까 좀 그런 느낌 안 드니? 조금 들죠 나름.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를 내가 만약에 뭐 별이라고 한다면은 이 삼각형을 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해석은 이걸로 끝난 거고 우선은 그 다음부터 이제 도구들을 써서 문제를 푸는 건데 그러면은 별제곱 더하기 7의 49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가운데 거 제곱 몇이에요? 40K제곱 맞죠? 더하기 요거 아무거나 쓰면 돼. 이거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돼. K제곱 그걸 몇 배 한 거랑 같다? 2배 한 거랑 같다 해갖고 별을 K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문제가 좀 더 심플하게 풀려요. 힌트를 주자면 알았죠? 그래갖고 요 정도 다까지는 안 내줄 테니까 그렇게 풀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알았죠? 되겠습니까? 자, 9번 문제도 잠깐 그러니까 필기 안 해도 돼. 그냥 이해만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앞에 문제 복습하고 푸는 거니까. 9번 문제 보면은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fx 곱하기 절대값 x-1이라고 돼 있잖아. 얘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이건 지금 우리 연구실에서 변형한 문제예요. 이거는 fx분의 절대값 fx x 더하기 1 얘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고 시작해도 되겠죠. 그럼 생각을 해봐. 어차피 분모가 0이 안 되면 얘는 항상 존재했을 거야. 여기선. 그래서 여기 문제가 되는 포인트는 a가 1일 때겠죠. 그쵸? a가 1일 때인데 어머나 여기 절대값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여기 얘의 우극한 자극한의 부호가 다르니까 무조건 f1이 뭐가 되어야 돼요? 0이 되어서 우극한 자극한의 부호 다름을 0으로 없애버려야 돼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됐어. F1은 0이라는 걸 알았어. 근데 다시 이쪽으로 와. 분모가 0 될 때가 문제가 된다고요? 근데 분모가 0 될 때 A가 몇일 때가 0 되는 거예요? 1일 때 0 된다고 이때는 또 역시나. 그럼 여기는 지금 보면은 얘 때문에 fx가 x-1 하고 여기 2차라고 써 있었을 텐데 이 식은 이렇게 생겼어야 되겠죠. 아이고. 절대값 fx-x 플러스 1 얘는 역시나 얘를 몇 개 가져야 돼요? 이 한 덩어리로 보면 돼. 그냥 얘가 2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그리고 여기 1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의 생김새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fx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fx는 x-1의 제곱에 곱하기 1차 요거 최고차함계수 1인 3차 함수니까 제가 그냥 이거 이렇게 쓸게요. 얘를 x-별이라고 쓸게요. 별 봐주세요. 그러면 얘는 x-별에 더하기 x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넘긴 거야 그냥. 그런 다음에 이제 fx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묶어 제끼면 x-1에 짝 이렇게 될 거고 x-1, x-별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서 1일 때 0이 되니까 무조건 얘가 2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x가 2일 때도 얘가 0 됐다고 해봐. f2도 만약에 0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게 x-2도 2개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x-2도 2개 갖고 있다라면 3차의 모순이 돼버려 4차가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0이 되는 게 없어야 돼. 더 이상 0이 되는 게 없어야 돼서 이 뒤에 있는 2차에서 근이 존재하면 안 돼. 실근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얘에서 x-를 묶였잖아요. 여기에서 실근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 해갖고 풀면 돼요. 1일 때만 0 된다인 거예요. 알았죠? 뭐 이 정도면 문제를 푸는데 조금 변형성에 대한 얘기까지 끝난 것 같고요. (13번은) 한번 아이고 13번이래요. 12번은 할 수 있으시겠죠? 좀 잘 해보세요. 쭉 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복습한 다음에 풀어야지 풀릴 거예요. 잘 이해했으면 문제가. 혹시나 질문 있으면은 저한테 꼭 질문을 하세요. 여기 문자 보내면 돼요. 저 누군데요? 진짜 이거 내가 고민했는데 모르겠다. 여기다 이렇게 문자나 카톡 보내면은 제가 뒤늦게라도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알았죠? 혹시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 이거 15번 가겠습니다. 해도 되겠죠? 자, 나는 어느 정도 이제 4점짜리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1등급이나 2등급을 맞고 싶다 라고 하면 피해갈 수 없는 유형이 이제 수투 심화 유형이거든. 수투 심화 유형을 피해가면 안 되는데 그 중에서 되게 해볼 만한 어려운 문제가 미분계수에 대한 문제예요. 알았죠? 그래서 얘는 어렵지만 정복은 해볼 만하다 라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 문제를 풀어서 이해하고 풀어서 이 문제를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니야. 아까 궁극적인 목표는 당연히 이 문제를 맞추는 건데 얘를 공부함으로써 14, 13번이 풀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15번 난이도를 품으로써 그때 사고력이 확 증진이 되면서 14번, 13번이 수월하게 풀리는 거야. 14번, 13번을 나는 저거는 버릴 거야 라고 하고 버리잖아요. 그러면 14, 13만 버리는 게 아니야. 11번까지 버리게 돼. 실제 문제 풀어보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이해가 됐으면은 꼭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 반복을 통해서 좀 익숙하게 만들고 이걸 공부함으로써 15번은 못 풀더라도 14번까지는 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어쨌든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1등급을 받는 친구들도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버리지 말아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실력이면. 가볼게요. 지금 gx라는 애는 fx 더하기 k고 얘는 마이너스 fx야. 이 범위에 대해서 이 범위는 해석할 수 있잖아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또는 x가 1보다 클 때는 저런 식이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래요. 그럼 살짝 생각을 해보면은 뭐냐면 fx는 3차 함수니까 뭐 요따구로 생겼던가 요따구로 생겼던가 요따구로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얘는 기울기가 0 되는 점이 한 번 존재하는 거고 2번 존재하는 거지 중근으로. 얘는 없는 거고 얘는 서로 다르게 두 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최고참 계수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당연히 머릿속에서 아 얘도 있을 수 있겠구나 정도는 생각을 해둔 상태에서 3차 함수의 개용. 이게 지금 F의 개용들이에요. 내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건 당근 요 아이인데 요 아이는 너무 귀엽죠. 왜냐하면 그냥 A에서의 미분계수야. 그죠? 근데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건 딱 이거 하나지. A에서의 우미분계수.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표현으로 쓸게요. 이런 표현이 교과서에 있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들 다 그냥 쓰니까 A에서의 우미분계수다 이렇게 해석하자고요. 모든 A에 대해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예요. 그러면 너무 우미분계수에 삘 꽂히지 말고 미분계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에 삘을 꽂혀보세요. 미분한 게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항상 증가한다는 거예요? 감소한다는 거예요? 감소한다는 거죠. 미분에서 0보다 작다는 건. 그래서 이 말은 이게 다야. 넌 항상 감소하는구나. 누가? 쥐가. 얘가 항상 감소해요. 그럼 한번 잘 봐봐요. 이 그림에서 내가 마이너스 1이랑 1을 이렇게 잘랐다고 하면은 1보다 큰 쪽,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의 그래프를 살려서 K만큼 평행 이동하는 건데, 즉 이 그래프를 살린 다음에 내가 위아래로 움직일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이동됐겠죠. 그래봤자 이 부분은 무조건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 항상 감소해야 된다는 거에 모순이 될 거예요. 이해는 되죠? 즉, 이 세 개의 그림 그 어디를 네가 이쁘게 잘라도 어딜 자르더라도 요 아이가 문제가 발생해. 증가하고 있다고. 그죠? 이 안쪽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fx니까 그냥 x축 대칭하는 거예요. x축 대칭하면 이 그림은 뭐 여기에 x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림이 뭐 이렇게 생기겠죠.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런 행동을 해서 항상 감소하게 만들어야 돼. 그렇구나. 그러면은 우선 이쪽 사이드로 가야 되구나, 아래쪽 라인으로 가야 되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되고, 여길 내가 정말 절묘하게 마이너스 1이랑 1을 잘 자른다 하더라도 이 바깥쪽 범위는 감소하고 있어. 근데 얘는 x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대칭 이동하던지 간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거고, 얘는 그죠? 증가할 수밖에 없어. 가운데가. 그쵸? 왜냐하면 감소하는 걸 대칭 이동 한번 하면 무조건 증가하거든. 근데 항상 감소하래. 첫 번째 사고력은 여기서 부딪히는 거야. 뭐냐면은 와 이거 항상 감소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떤 그림을 어떻게 잘라야 될까에 대한 얘기가 당신이 생각해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그림이구나. 이 그림인데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어야 되고 1은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인 거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그래프 넣어 여기, 1보다 큰 그래프 넣어 여기를 위아래로 움직여봤자 감소하는 거고, 넌 하필이면 증가하고 있었는데 x축이 어디 있는지 몰라. 나 x축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냥 막 아무 데나 긋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고 친다면 대칭 이동한 너의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니까 감소하네. 동의하시는 거 맞죠? 1단계 여기까지가 해석되면 거의 다 풀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대단한데 나 이 가족권 해석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해석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거 gx는 t, 정말 수능에 많이 나오는 표현.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인데 두 개가 되는 그거의 최대값이 13이다. 이거 해석하는 건데,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은요, 요 그래프야. 요 그래프에서 노란색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어.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제 한번 잘 봐봐. 당신이 이 문제를 지금 풀어야 된다면 핑크색은 고정이야. x축 대칭 이동해서 이 노란색 그래프를 위아래로 이동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래? 라고 한다면은 답을 찾아가는 직관적인 능력이 본능적으로 있는 친구들이니까 우선 한쪽은 연결시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나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 다 끊어져 있는 상태면 좀 불안하지 않아요? 나만 그런 건가? 이렇게 끊어져 있잖아요.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은 뭐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 얘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요. K 때문에. 그러면은 한번 한쪽 오른쪽이랑 왼쪽을 연결시켜 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하여 내가 한번 이쪽을 연결시켜 볼게요. 뭐냐면은 지금 핑크색은 무조건 이걸로 확정돼 있는 상태예요. 극대극소가 되는 기울기가 0 되는 포인트는 여기 마이너스 1이랑 1로 확정돼 있는 상태고 요 그래프를 움직일 건데 여기 이렇게 붙였다고 하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 일로 와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붙어. 이런 식으로. 동의하시죠? 왼쪽이 붙었을 때 라고 하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그러면은 이게 GX 그래프가 현재 된 상태인데 교점의 개수를 같이 세보자고요. 하나. 이때가 몇 개예요? GX는 T가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나오는 시점이야. 그쵸? 근데 그 T의 최대값이 13이래. 그래서 2개. 어머, 여긴 1개. 연기라고 안 할 거잖아. 1개잖아요. 아, 그러면 여기가 마지노선. 그죠? 이때 섬세함이 되게 중요해. 이거. 등호가 있고 없음이 되게 중요한데 바깥 범위에는 등호가 없어서 빵꾸가 뚫려 있고 핑크색 안쪽 범위에는 등호가 있어서 색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여기 있을 때부터 2개인데 여기 있을 땐 2개가 아니고 1개예요. 빵꾸 뚫렸으니까. 이 아래가 2개거든요. 그죠? 근데 그때 t의 최대값을 말을 할 수가 없어. 말을 할 수가 없지. 왜냐면은 이게 지금 2개가 나오는 t의 마지노선을 향해 달려가는 건데 얘는 아니잖아. 어쨌든. 근데 얘를 내가 만약에 13이라고 해봤자 t의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거잖아요. 12라고 하면 초딩인 거고. 실수는 12.99999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그림은 그래서 안 돼. 아, 짜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느 쪽을 연결시키라는 겁니까? 라고 하면은 이쯤 됐으면은 느낌이 센스가 있으니까 그럼 오른쪽을 한번 연결시켜 볼까?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른쪽을 연결시켜 볼게요. 오른쪽을 연결시켜 보면은 우선 핑크색은 X축 대칭하면 여긴 무조건 감소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고 확정하고 여기 1인 거 확정됐어. 이 노란색 그래프는 여기가 극소니까 더 아래쪽이 있고 여기가 극대니까 더 위쪽에 있을 거예요. 그걸 오른쪽을 연결시켜 보자고. 그럼 오른쪽을 연결시켜 보자면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 저 아래쪽은 더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이게 GX야. 이제 2개가 되는 포인트를 말해보면 2개가 아니고 1개. 1개. 여긴 2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1개. 둘의 마지노선 여기입니다. 이해는 하시죠? 그래서 와우! 알았다. 뭘?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는 t의 최대값이 13인데 여기가 13인 걸 다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죠? 끝이야.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걸로 답 내면 돼요. 그냥 이제. 그러면 얘의 원래 함수가 어떻게 생겼나 하고 살펴보면은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어떤 함수였냐면 여기 밑에다 살짝 그려볼게요. 최고창의 개수가 원래 음수인 이런 함수잖아요. 이게 fx거든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인 건 이해하신 거고. 그죠? 지금 노란색 부분이 이쪽인데 위아래로 평행 이동된 거고 얘는 x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대칭 이동돼가지고 이 부분이 대칭 이동돼가지고 요렇게 이동된 거예요. 그리고 얘를 끌어내려서 요렇게 연결시킨 게 지금 위의 그래프라고요. 이해는 하시죠? 내 흰색 세상에서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래. 왜냐면 나는 F를 구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F의 세계, 얘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극대값을 잠깐 M이라고 할게요. 극소값을 잠깐 마이너스 M이라고, 플러스 M이라고 합시다. 소문자 M. 되겠죠? 근데 핑크색 범위, 얘는 당연히 뭐라고 할 거냐면 마이너스 M이라고 하겠죠. X축 대칭한 거니까. 얘 X축 대칭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마이너스 대문자 M이라고 하겠죠. 동의하세요? 근데 노란색 그림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 오른쪽을 연결시킨 거잖아요. K만큼 평행 이동해서.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온 거니까 얘 때문에 m 플러스 k라고 쓸 수 있죠, 얘는. 이 그래프를 k를 더하면 이렇게 된 거잖아. 오른쪽 연결시키면. 괜찮아요? 그리고 얘는 내려와서 당연히 이게 소문자 m이었을 텐데 여기 m 플러스 k가 되겠지, 얘는 뭐 이렇게. 되겠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너네 둘이 같다는 거야. 마이너스 m이랑 누구랑 같다? 대문자 m 더하기 k랑 같다. 그러면 싹 넘기면 마이너스 2m은 k. 이거 하나씩. 그죠?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게 이게 마이너스 m이잖아요, 얘. 얘가 마지막 13이잖아요. 마이너스 m, 얘 핑크,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이 여기에 13이 지나간 거니까 마이너스 m이 13이라는 걸 안다가 이 문제의 끝. 그 다음부터 수식을 계산하면 돼요. 그럼 m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3이 된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 m이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대문자 m이 되는 건데 노란색 기준으로는 얘가 m 더하기 k가 되는 거고 노란색 기준으로는 m 더하기 k가 되는 건데 이 둘이 같아야 되는 거 이게 이거다. 이거 그냥 한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이제. 됐죠? 이거 해석하면 뭐예요? 극소값이 마이너스 13이다. 이거 해석하면 뭐예요? 극대값을 마이너스 2배하면 k랑 같다. 이런 정도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다. f'x는 왜요? 극대극소가 되는 0값을 알고 있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야? 뭐인지 모르네요. 1이었으면 좋겠는데. 최고차항 개수 몇이에요? 모르네. 저주가 펼쳐졌네. 그냥 해야죠,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는 모르는 거니까 a라고 두면은 최고차항 개수 a라고 둡시다. 미분한 i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3a. 그죠? 그러면 얘는 3a x-1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지? 얘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근데 저기 f'0은 6이라고 돼 있으니까 f'0을 계산해 보면은 영아 넌 뭐니라고 하면은 난 3a야 이렇게 될 거야. 마이너스 3a. 그러면은 얘는 6이라고 문제 돼 있으니까 a는 마이너스 2구나. 최고차항 개수를 알았다. 마이너스 2다. 그죠? 그러면은 f'x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6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인데 얘를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될게요. 척분하는 건 우리의 주특기니까 fx는 마이너스 2의 x의 세제곱 플러스 6x 적분상수 c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해석하면 뭐라고요? 극소값이 몇이다? 마이너스 13이다. 극소값은 뭐를 대입할 때 나온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극소값이 나온다고요. 그죠? 그래서 f-1은 극소값 널 구할 거야. 마이너스 1을 내가 대입해 볼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대입을 해보면은 2 빼기 6 더하기 c가 마이너스 13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럼 이 계산은 c는 마이너스 4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래서 fx를 알았다야.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9 이렇게. 너무 쉽죠? 너무 쉽진 않아도 이해는 됐잖아요. 딱 요 정도의 느낌. 됐습니까? 그럼 k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극대값을 마이너스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f1을 구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6 더하기 빼기 9니까 극대값은 마이너스 8, 11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극대값이 마이너스 5니까 얘한테 마이너스 2배 하면 k는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k는 마이너스 극대값을 2배 하면 된다. 마이너스 2배 하면 된다. 다시 정리. 우선 얘를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냥 미분계수의 정의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플러스가 붙었으니까 우미분계수야. 마이너스가 붙었으면 좌미분계수라고 하는 거고.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건 우미분계수가 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고 얘는 되게 유명한 거죠. 그림을 그린 다음에 가로줄가의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그걸 개수를 하라고 했을 때 뭐 2개가 나온다, 1개가 나온다, 3개가 나온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예요. 됐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야, 니는 연결됐을 때를 포인트로 삼아서 했는데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답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핑크색 알았어. 핑크색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 이제 마이너스 1이랑 1이 저기로 결정되면 극대극소로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지금 어쨌든 이 그림이 위아래로 움직일 건데 두 개가 되는 포인트가 꼭 굳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나올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뭐 요런 느낌? 잠깐만 제가 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이게 더 낮게 있죠. 높게 있는 게 이렇게 뭐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냥 우선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냥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좀 더 위로 가도 되겠다. 상관이 없어요. GX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연결이 안 됐다고 치면. 그죠? 그러면은 이제 끝이야. 답은 이게 냈는데 답은 나왔거든요. 이게 답이야. 답인데 이제 공부를 좀 더 해보자고. 왜냐면 스텝 3가 얘를 노렸어요. 내가. 알았죠? 보면은 땅땅땅 한 개 하다 여기 두 개잖아요. 아니, 세 개잖아요. 근데 여기가 두 개인 건 확실하죠. 그 일은 한 개고 여기 두 개잖아. 맞죠? 두 개의 최대값이 13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13이면 가능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나는 만족한다고요. 이 그림은. 근데 이 문제를 아까 전부터 봤으면 왜 굳이 우미분계수야? 그냥 이거 없이 미분계수를 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맞잖아요. 그러면 애시당초 그냥 이거 없었어도 감소하다 정도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 근데 이 문제는 왜 굳이 우미분계수를 냈냐? 라고 하면은 봐봐요. 이 그림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미분계수가 항상 존재하고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우미분계수가 항상 존재하고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여기 x는 1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힘을 내줘. 그러면 리미트 x가 1 플러스일 때 a가 1이었다고 쳐봐요. x-1분의 지금 gx-g1 얘가 존재하던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1 대입하면 얘는 무조건 0으로 가지. 이게 중요해. 1에서의 우극한이거든. G에서의 1에서의 우극한이 몇이에요? 13이지. 얘는 13인데 1에서의 함수값이거든. 색칠된 거. 얘는 뭐 예를 들면 그냥 9라고 할게. 내가 대충 9였다고 치면은 0분의 4 라서 존재하지 않고 발산해. 와 진짜 어려운 얘기였는데 문제 한 끗도 에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평가원에서 낸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가 우미분계수라는 조건 때문에 이 그림이 된다고. 계속 감소하는 것도 맞고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될 때 최대값도 13인 것도 맞는데 하필이면 우미분계수가 항상 존재해야 되는데 이때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이 그림은요? 어디 있어? 아까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답으로 낸 이 그림은요? 라고 하면은 봐봐요. 여기는 연결됐으니까 다 우미분계수가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이때 마이너스 1일 때가 되게 문제가 되는데 마이너스 1일 땐 끊어져 있잖아요. 그죠? 끊어져 있어서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를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우미분계수 얘는 이제 더하기 1이겠죠 이거 x 빼기 얘를 체크를 해보는 건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부모는 0 되죠. 그쵸? 근데 이거 봐봐요.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값이니까 싹 해가지고 13이야 이게. 그죠? 13인데 마이너스 1에서의 찐 함수값 색칠된 것도 13이라서 0분의 0꼴로 얘는 존재하는 거야. 여기까지 공부되면은 이제 나는 6월 모의고사 킬러 문제도 완벽하게 해석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좀 그러니까 작년 수능까지 좀 완벽하게 공부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걸 오히려 더 쉽게 풀었고 이 문제를 오히려 어려웠던 건 22번 아까 전에 지수로그 함수를 더 어려워했어요. 알았죠? 이해는 했죠? 그래갖고 지금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에 대한 얘기가 이것도 수능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 작년 수능부터. 그래갖고 혹시나 나는 지금 1등급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파트를 꼭 정리하시면 됩니다.